반갑습니다. 성진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최초로, 지구인 최초로 우주인이 누군지 아시죠? 유리 가가린. 유리 가가린이라는 소련 사람이 있었어요. 지구상의 최초의 우주인이었죠. 근데 그 유리 가가린이 지구를 한 바퀴 딱 돌고 내려오는데, 지구 한 바퀴 도는데 89분밖에 안 걸린다네요. 확 돌고 내려와서 첫 마디가 뭐냐면, 지구는 푸른 빛이다.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경이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지구상에 처음으로 우주인이 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기 지원자들이 처음에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20명 정도로 압축이 됐대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 띄우기 일주일 전에 그 20명한테 모두 그 우주선에 탑승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쭉 가는데 유리 가가린은 그때 27살이었다는데 갑자기 우주선 앞에서 신발을 벗고 그 다음에 우주선을 탑승을 하더래요. 그 모습을 우주선 설계사가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신발을 벗고 양말로 우주선을 탑승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한테 신뢰성이 느껴지고 그 유리 가가린이 얼마나 우주선을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론 다른 평가 조건이 있었겠지만 신발을 벗었느냐 안 벗었느냐의 차이가 우주인이 됐느냐 못 됐느냐의 차이죠. 그걸 우리가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차이를 갖고도 상황이 바뀌고 조그만 걸 갖고도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우리한테 디테일로 인생 역전하라고 강의를 하러 오신 분이에요. 네, 우리 한상욱 대표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 좀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죠? 네. 자,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죠? 네. 태양계는 또 우리 은하에 속해 있고 또 이 우주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주상수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Cosmological Constant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괜히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 영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요. 우주가 처음에 아주 콩만한 데서 이제 폭발돼서 빅뱅 했다 이런 얘기는 아주 잘 아시죠? 네, 그 팽창하는 속도를 바로 우주상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속도가 아주 깨알만큼이라도 속도가 빠르다면 이 우주는 다 풀어져 헤쳐버려가지고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또 반대로 깨알만큼이라도 속도가 느리게 팽창한다면 저희들은 수축돼가지고요. 블랙홀처럼 또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되게 재밌죠? 네. 근데 이게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깨알만큼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요 깨알만큼이 뭐냐는 거죠. 그 깨알만큼이 바로 요만큼입니다. 자, 공이 몇 개 있냐면요. 자그마치 53개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이걸 어떻게 읽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은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어떻게 읽을 줄 모르니까 네, 이렇게 읽더라고요. 자그마치 1대 0이 53분에 있는 1이에요. 이건 도저히 우리들이 추측할 수가 없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주에서 하나의 다트, 어떤 화살 같은 게 날아왔을 때 지구의 대서양에도 떨어질 수 있고 태평양에도 떨어질 수 있고 한국에 떨어질 수 있고 미국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요만한 깨알 같은 점에 우주에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가 정확하게 그 관역을 딱 맞힐 정도의 확률이랍니다. 다시 말한다면 온 우주의 우리 지구에 있는 조그마한 모래알갱이 중에서 하나를 딱 잡아내면 아까 그 우주상수에 딱 맞는 게 되고요. 옆에 있는 모래알을 딱 잡아낸다면
우리는 풀어 헤쳐졌거나 다시 뭉쳐져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주상수가 미세 조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이 내용을 우연히 다큐멘터리에서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한 나머지 제가 지금 저희 아들이 20살인데 예, 재수합니다. 뭐 와 하실 필요 없어요. 예, 심란합니다. 예, 그런데 10년 전에는 걔가 10살이었거든요. 내가 다큐멘터리보다 너무 깜짝 놀라서 야 이런 우주상수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했구나. 문을 딱 열고 제가 말했죠. 승우야 너 아빠가 좀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너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승우가 늘 반짝하더라고요. 마치 안다는 듯이. 왜냐면 제가 어린이 과학 잡지를 매달 사줬었거든요. 눈 땡그랗게 쳐면서 안 되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10년 전에 아빠가 술 많이 드셔가지고 그냥 자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빨 닦고 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네. 자, 농담이지만 이렇게 애들도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우주는 미세 조정 극한으로 디테일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이 정도까지만은 아닐지어도 만약에 어떤 디테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실패시킨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극도로 발달된 아주 초경량의 디테일로 존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디테일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오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요. 1986년 1월 28일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이때 뭐 하셨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좀 전에 삼수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농담이고요. 1986년에 잘 보세요. 73초 고무링 이렇게 돼 있죠. 네. 제가 1986년에 챌린저호가 네 저도 이걸 극적으로 봤는데 CNN 라이브에서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네, 나사 우주센터에서 73초 만에 발사된 챌린저호는 공중에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 폭발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너무 끔찍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세 갈래로 불기둥을 나면서 73초 만에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도대체 원인이 뭐였을까요? 아까 보셨죠? 바로 밑에 있는 고무링 때문입니다. 네. 이 수천억 불을 하는 이 챌린저 우주선이 저기에 있는 우주선과 연료 탱크 사이에 있는 고무링이 열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저 큰 비행선이 공중에서 폭파됐습니다. 저거를 준비하는 동안 누가 고무링, 그 하찮은 고무링 때문에 저 우주선이 폭파될 거라는 거를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과학자들도 몰랐다는 거죠. 네, 이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적으로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즘 굉장히 많이 뉴스를 타고 있는 W 자동차 그룹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이 W 자동차 그룹은요, 여러 가지 유명한 차들을, 브랜드를 다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땡땡입니다. 그죠?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아버지. 그런데 70년대와 1980년대에 이 땡땡 브랜드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별명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벤땡이었대요. 네. 무슨 말이냐? 아주 좋은 브랜드가 아니란 뜻이죠.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CEO 중에 한 명인 루퍼드 스테들러라는 CEO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차를 하나 가지고 공장을 막 들이대시고 쑤시고 다니셨답니다. 왜 그랬느냐?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그 결함들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 차는 자동차가 배출되어 나올 때 그 문의 간격이 또는 어떤 부품의 간격이 이게 잘 맞아 떨어지나? 좁진 않나? 넓진 않나? 굉장히 미세한 조정까지 그 자를 가지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설마 그 간격만 쟀겠습니까? 안에 있는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음향기기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셨겠죠. 그 훌륭한 CEO 때문에 이 땡땡 브랜드는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선 거예요. 그런데 올해 문제가 일어났죠. 작은 디테일 때문에 배출가스 조작 문제 때문에 이 W 자동차 그룹은 자그마치 원화로 할 때 86조 원의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디테일 때문에 성공했는데 또 작은 디테일 때문에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약 4년 전에 도땡땡이라는 또 자동차 일본 브랜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 회사가 미국에서 외국 자동차로는 마켓시어가 거의 1위에 다다랐답니다. 그런데 엑셀레이터의 문제 때문에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추락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어부지리로 올라왔던 게 바로 이 W 자동차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W 자동차 그룹이 배출가스 조작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순간에 또 어부지리로 올라온 게 바로 도땡땡 자동차 그룹이었던 거예요. 세용지마죠. 네, 이게 다 디테일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대기업에 국제금융부에 다녔거든요. 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어링스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은행이 있는데요. 1762년부터 1995년까지 232년간 생존했던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요, 영국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은행이고, 왕실과도 사이가 참 좋아가지고요, 더 퀸스뱅크, 한국말로 여왕폐하의 은행이다.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 대통령님의 은행이다. 이런 은행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왕폐하의 은행이다. 이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은행이었으니까 다른 은행들은 부러움을 샀겠죠. 그런데 이 은행이 딱 한 사람 때문에, 한 실수 때문에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 뭐냐, 닉 리슨이라는 똘똘한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지만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이 은행에 발탁된 거예요.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니까 여러 가지 선물 거래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 들어가지고 은행에 아주 효자가 됐습니다. 결국에 닉 리슨은 싱가포르에 있는 지점에 책임자로 간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 이머징 마켓에서, 아시아 마켓에서 내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겠다. 닉 리슨은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CMEX라는 국제금융거래소와 오사카에 있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니케이 255 선물거래.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네. 파생금융을 하다가, 어려운 금융을 하다가, 여러분, 사람이 잘 되면 실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기 실수한 얼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실수들을 88888이라는 중국 사람들은 8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7을 좋아하고 88888이라는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실수들을 몰래 숨겼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232년이나 된 이 은행이 그 계좌를 하나 잡아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베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닉 리슨은 자기가 베팅한 거래에서 완전 몰락을 해서 232년 전통의 여왕폐 은행이 단 1파운드에 네덜란드의 IN땡이라는 그룹에 매각이 돼버렸습니다. 바로 단돈 1파운드에 말이죠. 여러분 혹시 주머니에 혹시 2,000원 있으세요? 네. 카드 한도 2,000원 남으셨어요? 네. 그 2,000원에 232년 된 은행이 매각되어 버린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정이 있잖아요. 아, 이 은행의 직원들은 어땠을까, 마음이. 배지를 탁 달고 멋있게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그 배우자들과 그 자녀들은 내 일터를 잃어버린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의 작은 디테일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는 실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성공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대형 할인마트들 많이 있죠. 네, 이 땡땡 마트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맞죠? 네. 그런데 저 같으면은 그런 데 가지 백화점은 안 갈 것 같더라고요. 왜? 같은 상품을 백화점에서도 팔고 대형 할인 매점에서 팔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백화점은 아직도 잘 망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신기한 노릇입니다. 알고 봤더니 백화점에는 아주 디테일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뭐냐? 첫 번째는요, 베토벤은 백화점에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백화점에서 나오는 음악 중에서 절대로 베토벤 음악은 안 튼대요.
왜? 배터만 음악은 빰빰빰빰 빠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심란하답니다. 쇼핑을 해야 되는데 고저가 심하기 때문에 이 집중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잔잔한 음악들만 틀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상관없습니다. 전 돈이 없기 때문에 베토벤 음악이 나오건 달타령이 나오건 뭐 요들송이 나오건 저랑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숨어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 화장실 이용이 편리하답니다. 극히 편리하대. 왜냐? 갑자기 소변이나 대변이 마려울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감정적으로 이걸 쇼핑할까 하는 순간에 이성이 돌아온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죠? 그럼 이성이 돌아오면은 그 이성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오래 누르고 화장실을 멀리 찾아가다 보면은 이게 확 쇼핑하고 싶은 마음이 깨어져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금방 해결하고 금방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쇼핑할까? 이렇게 되게. 네, 몰랐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구와 침구는 꼭대기층에 있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네, 부자시네요. 이렇게 잘 아시고. 저희 집 근처에도 백화점이 있는데요.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왜 그러느냐? 침구와 가구를 사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딱 싸우기 때문에 2층에다 두면은 2층만 갖다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높은 곳에 올려보내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쇼핑하다가 다른 것들도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는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우리 와이프 못 보게. 마음 같아서는 완강기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떨어져 죽겠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남성복층이 여성복층 위보다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네. 이것도 비밀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가서 남편의 옷을 사줬어요. 네. 그럼 고맙죠? 네. 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주는데 왜 고맙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려가다가 집사람이 옆에 있는데 미안하잖아. 네. 살림을 열심히 하니까. 네.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 살래? 이렇게 만들어준답니다. 무슨 말씀이 하셨죠? 네. 네. 우리가 이런 백화점의 치밀한 전략들 때문에 아직도 대형 할인마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은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즈니스에서 이런 디테일 때문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재미있는 점은 뭐냐? 우리의 삶에서도 디테일 때문에 관계상에서 관계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부간에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하셨어요? 네. 네. 아직도 살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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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부부간이 살다 보면은 가끔 투닥투닥 싸울 때가 많죠? 네. 네. 싸우는 게 정상입니다. 안 싸우면 그건 끝장난 거예요. 그죠? 네. 싸우는 게 정상인데 저도 옛날에 이제 뭐 신혼 이럴 때 지금도 저도 22년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투닥투닥 싸우는 경우들이 많죠. 옛날에는 사소한 걸로 싸웠죠.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하죠. 자기야, 왜 나한테 점심 먹고 전화 안 했어? 뭐 이런 아주 그냥 신혼 때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제가 전화했는데 요즘은 제가 전화하잖아요. 이상합니다. 왜냐? 문자가 날라오는데 회의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집사람은 전업주부인데 무슨 회의를 하길래 내 전화를 못 받나?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을 하면은 이걸 또 해소하는 그런 디테일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줄까요? 네. 반응이 없어서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네. 어차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남자들에게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어느 날 토닥토닥 제가 싸웠어요.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할 때 집사람이 부엌에 가서 뭔가를 만들고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안방에다가 10,000원짜리 꽁쳐놓은 제 용돈 5장을요.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콘센트에다가도 집어넣고 화장대 밑에다가도 집어넣고 침대 바닥에다도 넣고 매트리스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5만 원을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말 안 하고 제가 출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시쯤 전화를 했죠. 첫 마디는 여보 미안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사실은 뭔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야지 해결이 되니까. 여보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안방에다가 내가 곳곳에 5만 원을 숨겨놨어.
빨리 찾아. 다 당신 거야. 그걸 뚝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무섭잖아요. 그날 저녁에 제가 들어갔을 때 화해가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날 둘째를 가졌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날 화해가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전략이다. 디테일의 전략이다. 근데 또 싸웠어요. 한 3개월 지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또 5만 원을 제가 꽁쳐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안방에다 넣으면 또 찾겠지? 그래서 부엌 쪽에다가 집사람이 화장실에 있을 때 부엌에다가 하나는 가스 렌지에다 넣어놓고 하나는 전자레인지에다 넣어놓고 냉장고 안에 5만 원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10시쯤 또 전화했죠. 여보, 5만 원 숨겨놨거든. 이번에는 부엌이야. 그걸 딱 끊으려고 그러는데 한마디 소리가 들렸습니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 가르치라는 거예요. 응? 빨리 가르치라고. 바로 알려줬습니다. 안 알려주면은 요단강 건너가 주님 만날 거라고 그러고요. 자, 저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관계에서 작은 디테일들로 풀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객관계 기술들을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요. 요즘엔 1대1 대면 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한번 꼽아볼까요? 화장품도 있죠. 네. 또 렌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또 보험도 있죠. 네. 또 카드도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대면 비즈니스들 하는 분들한테 디테일의 관계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예를 들어서 재밌는 걸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명대 샤프.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S대 아시죠? 네. 아세요? 네. 저도 사실은 S대 나왔습니다. 그 S대는 아닙니다. 네, 상상하지 마세요. 그 S대는 대문자 S대고 저는 소문자 S대 나왔습니다. 네,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학교의 제일 유명한 대학에 문구가 딱 찍혀져 있는 문구류를 우리 일반인들도 살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S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협동조합이라는 키워드를 치고 들어가면 그 대학교의 로고가 딱 찍혀져 있는, 이름이 딱 찍혀져 있는 노트도 살 수 있고 볼펜도 살 수 있고 샤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금액도 저렴합니다. 자, 제가 이 전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S대 샤프를 사서 예를 들자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에 얼마일까? 1,000원 이하입니다.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한번 보이세요? 노안이 와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여기 딱 S 내셔널 유니 어쩌고 써져 있습니다. 요거를 A4지에다 이렇게 딱 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 비닐에다가 딱 껴. 비닐을 어디서 파냐? 시중에 있는 1,000원 할인점에서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요걸 딱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포장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쁘게 빨간색 포장에 금색 리본 이런 식으로 포장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드리느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이 있는 자녀의 부모들을 고객 관리할 때 쓰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애들이 이런 거 받으면 여러분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아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관심도 없죠. 하지만 저학년 애들은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네. 마치 갈 수 있을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거를 포장해서 주는데 이때는 요 안에 재미난 메모를 하나 넣으면 좋습니다. 메모 내용은 이런 겁니다. 승아야 안녕. 실제로 제가 카드 모집을 하는, 신용카드 모집을 하는 제 제자한테 가르쳐줘서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카드 내용은 제가 가르쳐준 거고, 승아야 안녕. 초등학교 2학년이라며 아줌마는 정혜정 아줌마야. 요즘 초등학생들도 성적 때문에 엄마랑 티격태격 한다며? 엄마가 왜 그러시냐면 공부는 때가 있기 때문이야. 열심히 공부하기 바래. 밑에다 참 정혜정 아줌마가 얼마 전 성적 증명서를 띨 일이 있어서 모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뒤에다 크크크를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당합니다. 네, 재미나게 쓰는 거죠. 네. 나오다가 추억의 샤프를 발견해서 한자로 사면서 승아 것도 하나 더 샀어. 이 샤프를 분실하지 않고 1년간만 사용하면 너도 S대에 입학할 수 있다라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있어. 정혜정 아줌마도
S대 수석 졸업하기 쉽지만은 않았어. 크크크 써야 되겠죠. 네. 이거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 그 말씀드린 카드 모집하는 분이 이걸 제가 가르친 대로 보낸 거죠. 저 같은 아저씨가 이걸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냐는 거죠. 근데 그 아저씨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랍니다. 맨날 가출하기를 일삼고 PC방에서 산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한테 이걸 딱 보고 야, 이 자식아, 이게 S대 샤프야, 이 자식아.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이렇게 한 거죠. 애들 치치거리잖아요. 그래서 야, 너도 이거를 1년간만 분실하지 않고 사용하면 S대에 입학할 수 있대,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가 이랬죠.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 뾰족한 대로 아들 옆구리를, 치치했던 아들 옆구리를 콕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 뭘 했냐면 네 몸뚱아리에는 S대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유머러스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드 모집하는 제 제자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고. 진짜로 아이디어 좋다고.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이분이 저한테 전화해 주신 거예요.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후로는 그 아까 받았던 아버지가 그분의 아주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디테일로 성공한 케이스죠. 네. 두 번째는요, 요즘 SNS 많이 사용하시죠? 네. SNS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필 사진들이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죠. 그러면 그 사진이 예쁜 사진들을 많이 올려놓죠. 이상한 사진도 우리 안 올리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사진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컴퓨터에다 연결하면요. 요즘은 세월이 좋아져서 동기화라고 그래서 모든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 아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컴퓨터로 싹 전 이사를 갑니다. 폴더 안에 쏙 들어가는데 사진이라는 폴더로 자기가 알아서 방을 찾아 들어가요. 세상 좋아졌죠. 그러면 그거를 프린터에다가 인화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화지에다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A4지에다 하면 되는 겁니다. A4지는 어디서 나요? 회사에서 훔치면 되는 거죠. 네. 부장님 가시고 나면 박스채로 훔치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프린트를 한 거예요. A4지에다가. 왜? 인화지에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내 만에 하다 다 때려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사진 같아서 맞대가리가 없는 거야. 예. 근데 A4지에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약간 흐릿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스틸 컷 같기도 하고 어떤 포스터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액자는 어디서 사느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간단한 사는데 아시죠?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이렇게 사는 데 있잖아요. 예, 이런 데 가서 이걸 사는 겁니다. 그래서 딱 넣어서 포장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 작은 선물을 잘못 주면요 허접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샤프나 이런 액자들 작은 선물 줄 때 더 세련되게 포장을 하는 거죠. 포장은 빨간색 포장지에 금색 리본을 두르는 거예요. 디테일하죠? 다른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포장지에 금색 리본 또는 금색 포장지에 빨간 리본. 리본도 십자로 하지 마시고 일자로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겁니다. 또 띡 붙이는 리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하자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제가 가르쳐준 대로 방문을 한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샘플을 갖다 드리면서 기존 고객에게 아차 하면서 사모님 제가 깜빡 잊을 뻔했네요.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이걸 한번 열어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고객이 생각했겠죠. 올 것이 왔구나. 너무 무섭다. 신상품을 꺼내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신상품 아니요? 아니에요. 열어보세요. 뭔데? 1,000원짜리인데요. 제가 준비해 온 거예요. 선물이에요. 열었답니다. 열자마자 이 사모님과 자신의 딸에 있는 올라와 있는 SNS 사진이 딱 나와 있는 걸 보고요. 깜짝 놀라면서 첫 마디가 대부분 다 어머 이런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제가 잠이 안 와서요. 어느 날 뒤적뒤적 사진을 보다가 사모님하고 애하고 너무 예쁜 사진이 있어서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깜짝 놀라서 이걸 선물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제가 가르쳐 드렸죠. 네. 그리고 이걸 받아가지고 자리까지 착 잡아드리면서
이게 명당이네. 여기다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걸 보고요. 여러분 주말에 TV 같은 거 재방송 볼 때 브라운관도 보이지만 옆에 액자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그 판매원이 귀신처럼 자꾸 어링거리거려요.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 이거는 보이는 물건이니까. 네, 이걸 또 가르쳤더니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한 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언론사 부장님이 고객이신데 부장님의 SNS 사진을 보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있더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까만 교복에 머리 빡빡 깎았던 그 시절 기억나시죠? 여자분들은 탁 캐핑 꽂으셨던 그 시절에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거기에 SNS에 올라와 있더래요. 프로필 사진에. 너무 잘생겼더랍니다. 유명 아이돌 스타보다 더 잘생겼더래요. 지금은 대머리가 훌떡 까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부장님은 항상 정신이 없으시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말씀하실 때도 정신이 없고 갔더니 부장님이 오셨어 귀찮아하는 거죠. 나 지금 시간이 없는데 했더니 제가 선물 드리려고 왔는데 했더니 선물 가지세요 그냥. 그래서 나 지금 시간이 없어 했더니 조금 있다가 나중에 볼까? 도망가는 사이에 이분이 제 제자가 이걸 푹 뜯어가지고 딱 보여드린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부장님 제가 이거 드리려고 왔는데 부장님이 딱 보자마자 발길을 멈추고 제 제자에게 찾아가서 이걸 만들어 왔어. 그때 제가 잠이 안 와서요. 뭔 알지?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부장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어 왔어요. 그랬더니 그 부장님 말 점심 약속 있어요? 도망가던 부장님이 없는데요? 그러면 20분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급하게 일 보고 올게요. 옆에 부서 가서. 일 보고 와서 이분을 점심 식사를 맛있게 대접하고 보내드렸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제가 항상 책상이건 집안이건 좋은 명당 자리를 딱 잡아드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 제자분이 책상에다가 부장님 앞에다가 딱 놔드린 거야. 그러니까 부장님이 딱 놓고 일하시는데 직원이 결제판 끼고 이렇게 오후에 돌아다니다가 이 사진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물어봤죠. 부장님, 얘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얘가 나야. 그러니까 부장님, 얘가 너예요? 물어봤답니다. 야, 나야. 부장님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야씨, 내가 옛날에 잘생겼는데 너희들이 일 못하니까 이렇게 박사 늙었지. 서로 농담을 했답니다. 근데 부장님이 이거를 본인 책상에다가 본인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면서 모티베이션을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나한테 뭐 판매하시는 분이 세상에 이걸 만들어 오신 거야. 진짜로요? 어떤 분인데요? 거기서 물어보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날 전화가 왔답니다. 부장님이 제 제자에게 너무 고맙다고. 내가 살랑가는 모르겠는데 3명을 꼬셔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다음날 갔더니 부장님이 미팅룸을 예약해놓고 직원을 한 명 한꺼번에 3명에게 판매했다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작은 사진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디테일하게 사로잡는 거죠. 자, 여러분 과자 중에 닭의 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과자 있으시죠? 네, 닭다리 모양 과자죠. 예. 근데 이 과자를 제 제자 중에 보험 판매하는 분이 이걸 기술을 배운 겁니다. 디테일의 기술이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기술입니다. 이 과자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여름이나 이런 환절기에 여기다 편지를 하나 붙여서 기존 고객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냐? 사모님, 요즘 환절기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세요? 감기는 안 걸리셨나요? 제 마음 같아서는 맛있는 삼계탕 한 그릇 끓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라면에 물도 못 맞춰요. 그래서 제가 고객한테 무얼 좀 해드릴까 고민을 하던 중 새벽 3시 17분경 닭다리 모양 과자가 생각났어요. 요즘 집에서 치킨 시켜 드실 때 닭다리 드신 기억 있으세요?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 먼저 주셨죠? 그래서 제가 닭다리 모양만 57개 준비했어요. 먹다 지쳐 잠드세요. 네, 요즘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배우자를 주잖아요. 그걸 이제
응용한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있으시면 고객님 먼저 챙기세요. 고객님이 집안의 기둥이시잖아요.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분도 그 판매원의 강력한 후원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치킨 시켜 드실 때 닭다리 있으면은 보통 배우자나 자녀 먼저 주셨죠. 난 내가 먹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인간성이 안 좋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살아가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돼 있죠. 네. 편지 한 장이 사람 마음의 디테일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저한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지하철에서 한 15년 전, 20년 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7년 전.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저는 그때 무엇인가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제가 이남윤의 아주 어린 막내거든요. 어머니가 지하철에서 모자가 상봉을 한 거예요. 3호선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상호가 어디 갔다 오냐. 어머니 저 일하러 다녀오는 길이에요. 어머니는 어디 가세요? 나는 개모임 갔다 온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자꾸 저를 뒤로 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미시지 딱 봤더니 지하철에 노약자 앉는 세 자리 중에 가운데 자리가 비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35년생이시거든요. 미시면서 저를 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정거장 가서 제가 일어나고 어머님 앉혀드렸죠. 그리고 가방은 위에 선반 위에 올리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승우승아 잘 크냐는 거예요. 잘 크고 있다고.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뵀거든요. 부모님을. 그랬더니 너는 아침밥은 먹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남자들이 아침밥을 잘 못 먹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저희 집사람도 저혈압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댁에 한 1년 살 때 그걸 어머님이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이유가 있죠. 우리 아들이 아침밥을 먹고 다니나. 아침밥을 먹고 다녀서 제가 무조건 네, 아침밥 먹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안 믿으시더라고요.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아침밥을 먹고 다니는지. 야 이놈아, 지금 여름인데 아무거나 찬 거 먹지 말고 잘못하면은 여름에 찬 거를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잖아요. 네. 대장균 같은데 그런 거 먹지 말고 펄펄 끓인 거 먹고 다녀 이놈아. 갑자기 오랜만에 만난 어머님이 저한테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노인이시니까 염려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압구정역에서 내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을 꺼내고 딱 내리는데 내려서 지하철은 출발하는데 제가 계단을 2스텝 정도 올라갔는데 자꾸 뒤에서 뭐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발하는 지하철을 보면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봤더니 어머님이 그 유리창에다가 얼굴을 뭉개지듯이 대시고 제가 잘 가나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별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무슨 생각이 번뜩 났냐면 그 당시가 저희 애들 이제 유치원을 보낼 텐데요.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은 좀 비쌉니다. 근데 좀 유치원을 무리해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3개월마다 한 번씩 유치원 비용을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할 시즌이 돌아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어머니를 만난 날 옛날로 기억이 싹 넘어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저희 집에 그림이 많았는데 방학 때 자고 딱 일어나니까 그림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엄마 그림 어디 갔어?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는데 뭐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고등학교 때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형제들 학비 되려고 학원비 되려고 그 그림을 팔으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때도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저는 뭐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죠. 근데 제가 부모가 돼서 내 애들의 학비 때문에 절절매고 있을 때 어머니랑 헤어지는 그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작은 애가 치킨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집사람은 앞집에 놀러 갔고. 근데 이상하게 밉더라고요. 나는 부모님한테 받기만 했는데 지금 해드리는 거 하나도 없고 그랬는데 옛날 우리 부모님이
그림까지 팔아가지고 우리 형제들 키우고 이러셨는데 나는 뭐 했나? 나는 내 새끼들한테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치킨을 먹을 거인데 너무 밉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도 없고 그래서 근데 또 미운 짓 할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갑자기 그때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킨으로 머리를 탁 때렸어요, 제가. 근데 얘가 당황한 거죠. 아픈 게 아니라 당황한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 그러고 꼬맹이가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치킨 입에 물고. 그때 집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실을 본 거죠. 지금 무슨 짓을 했냐요. 그러니까 아빠가 치킨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은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우리 어머니를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 건너가 주님 만나고 싶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싹싹 빌었죠. 예, 제 마음에 뭐가 있었죠. 그 주 토요일에 제가 이 내용을 한 장의 편지로 만들어서 써가지고 월요일날 출근해서 제가 모시는 클라이언트 고객들에게 보낼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35년생 어머니가 아들을 안 치더라. 아들 밥은 잘 아침은 챙겨 먹냐고 물어보시더라. 얼굴이 뭉개질 정도로 유리창에 되시더라. 그런데 그런 분이 옛날에 그림을 팔아가지고 우리 형제들 했던 생각이 나는데 내가 내 애들의 학비를 대려니까 돈이 없는 그 생각이 오버랩이 돼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주말에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전화 한번 하루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 상념을 적어가지고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토요일 날 적어서 월요일 날 출근해서 보내려니까 못 보내겠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연애 편지 쓰시고 아침에 본 적 있어요?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감정에. 예, 근데 그냥 보냈습니다. 완전 초대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써보내? 자기도 부모님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걸 받은 많은 분들이 저의 팬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부모님에게는 돈이 없을 때 작은 견과류를 포장해서 비닐에다가 5가지 견과류를 섞어서 하루에 하나씩 드시게 30일치를 포장해서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장이 되죠. 2박스를 부모님한테 하나씩 드리는데 비용은 정확하게 35,000원이 들어갑니다. 네. 35,000원으로 부모님께 뭘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이걸 하나씩 드시면서 얼마나 자녀한테 고마워하시고 뿌듯해 하시겠어요. 주의할 점은 딱딱한 걸 보내면 부모님 이빨이 다 멍창 나가신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은 견과류. 또 제가 지점장일 때는 저희 팀장과 약간 핀트가 안 맞는 팀장님이 계셨어요. 그럴 때는 제가 그 전날, 생일 전날 장을 5만 원어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역과 조그만 맛만 낼 정도의 소고기와 그 다음에 약간의 장을 봐서 케이크는 사가지 않고요. 그 전날 집에다가 사모님께 전달을 한 거예요. 당일날 알고 나서는 저랑 관계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관계의 디테일이죠. 여러분 저도 한 가장으로서 2008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어려웠습니다. 빚만 가지고 있었고요. 꿈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디테일들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까? 또 그런 걸 알게 돼서 그분들이 디테일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성공할까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시고 또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맺으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디테일의 힘은요. 써져 있는 것처럼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한 기업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 한순간에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디테일의 힘은 절대적으로 크고 위대합니다. 환경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도계는 온도에 따라서 높고 낮음을 표시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온도 집에 있는 조절계는 집이 추우면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집이 더우면 시원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우리는 온도계가 되지 말고 온도 조절계가 되어서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내가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오늘 배우신 이런 디테일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조절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기만 해도 아까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요, 처음에는 신입사원 뽑을 때 성적순으로 채용을 해요. 네. 근데 승진은
입사 성적 순이 아니랍니다. 제가 CEO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무슨 순이에요? 그분들이 그 표준말로 하면 싹수 순이래요. 싹수. 지방말로 하면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뭐 있죠? 뭐 이거. 싹수 순이래. 우리가 잘 안 될 것 같은 아이들을 싹수가 노랗다고 그러죠. 노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의 힘인데 우리가 쉽게 기업에서도 직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표정이나 이미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CEO가 그래요. 누군가가 직원이 자기를 만나면 피하는 직원이 있대. 무서우니까. 그런데 어떤 직원은 씩씩하게 일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늘 볼 때마다 그 친구가 눈에 들어오는 거래요. 아주 디테일이죠. 그게 결국 그 인사가 그 친구들을 승진시키는 거죠. 또 우리가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디테일이 뭐냐면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청결함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안 씻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화장실 갔다 손 안 씻고 제가 악수하잖아요. 그 사람 대변균이 내 입에서 발견될 확률이 2시간 안에 39%래. 그러니까 손 안 씻는 친구들하고 친구를 끊어버려야 돼. 디테일의 힘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사례를 다양하게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운 이런 디테일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면 우리도 재미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